워싱턴주의 모세스 레이크의 작은 농장에서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켈시 베렛. 그녀가 사는 모세스 레이크 지역은 워싱턴 중부 그랜트 카운티에 위치한 작은 농업 도시로 밀, 감자 같은 농업과 항공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죠.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나는 꿈을 품었고 10대 시절에는 이미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농약을 살포하는 작은 비행기에 매료된 그녀는 결국 상업용 조종사 면허와 비행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했고 비행 강사가 되었죠. 켈시는 밝고 성실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바람은 단순했습니다. 비행을 가르치고 농장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을 찾는 것. 그러다 데이트 앱을 통해 패트릭 프레이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약 35에이커, 축구장 20개를 합친 정도의 규모를 가진 목장을 운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과 소를 다루며 자란 그는 지역사회에서 말을 잘 다루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로데오 경기에도 참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지역은 무려 1,5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자동차로 16시간에서 18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시골 지역 출신이었고 농장과 목장 생활에 익숙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은 결국 두 사람을 강하게 끌어당겼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연애는 이어졌고 2016년 켈시는 결국 사랑을 위해 큰 결심을 합니다. 가족과 익숙한 환경을 떠나 패트릭이 사는 콜로라도로 이주한 것입니다. 콜로라도에 정착한 뒤에도 켈시는 하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파운틴 지역의 도스 에비에이션에서 비행교관으로 일하며 학생 조종사들을 가르쳤습니다. 비행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직업 그 자체였습니다. 콜로라도로 이주한 이듬해인 2017년에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켈시는 엄마로서의 삶과 비행 강사로서의 일을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약혼한 사이이고 두 사람 사이에 딸도 태어났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켈시는 약혼자와 20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아이와 지냈고 패트릭은 어머니와 함께 가족 목장에서 생활했죠. 2018년 11월 22일 추수감사절 아침, 켈시는 어머니인 셰릴과 두 차례 통화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음식의 레시피를 묻는 평범한 대화였죠. 하지만 그날 이후 켈시는 셰릴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짧은 문자만 남겼죠. 걱정이 된 셰릴은 딸의 약혼자인 패트릭에게 켈시의 행방을 물었고 그는 집 앞 골목에서 아이만 인계받고 헤어졌으며 그날 서로 거리를 두기로 했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켈시한테 들은 적이 없었기에 이상했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자 12월 2일 어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집을 확인했을 때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낮, 켈시가 어린 딸과 함께 마트에 들른 모습이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웃으며 장을 보는 평범한 장면이었지만 그것이 켈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언론에 켈시는 그냥 사라질 아이가 아니다. 책임감 있고 사랑이 깊은 아이다라며 절박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을 실종으로 분류했습니다. 패트릭은 집 뒤에서 아이를 인계받았다. 그 후로는 켈시를 보지 못했다고 반복했고 패트릭이 말하는 시간대에 아이를 데리고 월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은 켈시가 우울했다는 말을 흘리며 혼자 스스로를 해쳤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그를 협조적인 약혼자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했고 휴대폰까지 경찰에 제출했거든요. 경찰이 보기에 켈시의 집은 범행 현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고 그녀는 단순히 집을 떠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켈시의 오빠가 집을 다시 살피던 중 욕실 변기와 주변에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루미놀 검사 결과 단순한 상처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의 혈흔이 존재했음이 밝혀졌고 켈시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켈시의 DNA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사건을 강력범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람을 해친 사건으로 전환되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신중히 실종이라고 발표했죠. 이후 수사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켈시의 휴대폰은 11월 25일 아이다호 굿딩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겼고
동료에게 일주일간 출근할 수 없다는 부자연스러운 문자가 발송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패트릭과 자주 연락하던 여성, 아이다호 구딩 출신의 간호사 크리스털 리의 존재를 찾아냈습니다. 아이다호 구딩은 켈시의 휴대전화가 마지막 흔적을 남겼던 곳이었죠. 크리스탈은 이혼녀였고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그녀는 패트릭을 잘 모른다. 그저 말을 돌보는 동업자일 뿐이라 했지만 통화 기록과 주변 증언은 금세 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도 두 사람이 10여 년 전부터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하던 연인 관계였다 증언했죠. 또 패트릭이 경찰에 자진해서 휴대폰을 제출한 날, 크리스털이 새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의심은 패트릭을 향했습니다. 켈시의 이웃집 CCTV에는 11월 22일 오후 1시 24분 패트릭으로 보이는 인물이 켈시 집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는 집 뒤에서 아이만 인계받았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모순되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들른 주유소 CCTV에는 그의 트럭 뒤편에 검은색 플라스틱 박스가 실린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크리스털은 그 박스 안에 켈시의 시신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패트릭이 자신에게 세 차례나 켈시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것. 첫째는 커피에 약을 타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금속 파이프를 이용하라고, 셋째는 야구 방망이를 이용하여 해를 가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녀는 세 번의 요구 모두 거부했지만 결국 추수감사절 당일 패트릭이 직접 켈시를 해쳤다고 경찰에게 털어놨습니다. 크리스탈에 따르면 더 끔찍한 일은 범행 당시 딸은 집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실에서 범행이 벌어지는 동안 두 사람의 14개월 된 아이 카일리는 뒷방의 놀이용 침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범행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건은 아이가 있는 바로 옆 공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뒤 패트릭은 켈시의 유해가 담긴 박스를 트럭에 싣고 곧바로 어머니의 농장으로 향해 가족과 함께 추수감사절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 현직 경찰관인 그의 형도 있었습니다. 형은 훗날 법정에서 패트릭이 평소보다 늦게 왔지만 별다른 이상한 기색 없이 식사에 참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패트릭은 크리스털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바로 그녀에게 청소를 지시한 것이죠. 그녀가 있는 아이다호에서 콜로라도까지는 약 900km. 이는 쉬지 않고 운전해도 12시간에서 14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추수감사절 이틀 후인 11월 24일, 크리스털은 직접 운전하여 콜로라도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표백제와 걸레로 현장을 닦았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경찰은 세제 흔적과 혈흔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진술로 패트릭을 체포했지만 패트릭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크리스탈에 따르면 켈시의 유해는 패트릭의 농장에서 불태워졌다고 했습니다. 켈시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패트릭이 크고 검은 플라스틱 박스를 불태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죠. 이에 패트릭의 농장에 대대적인 수색을 한 수사팀은 소각 흔적과 켈시로 추정되는 뼈 조각과 치아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DNA로 켈시임을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 패트릭이 농장에서 불태운 정황은 강하게 뒷받침되었지만 그 자네가 누구인지는 끝내 확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019년에 열린 재판에서 패트릭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크리스털 리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시신도 없고 직접 증거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혈흔 증거와 CCTV, 문자 휴대폰 기록, 크리스털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털은 검찰과의 협상을 통해 패트릭의 재판에서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녀는 고작 3년형을 선고받았고, 이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과 여론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패트릭 프레이지에게 무기징역과 15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콜로라도 주대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하며 형량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냉혹함은 감옥 안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패트릭은 수감 중 동료 재소자에게 세명을 해야라는 청부 명단을 작성했는데 그 대상은 크리스털과 켈시의 어머니 셰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크리스털의 친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털이 패트릭이 자신에게 3번이나 자신의 약혼녀를 해치라고 요구했다는 고민을 털어놓은 친구였죠. 하지만 다행히 내부 제보로 발각되어 실행에는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종신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기에 별도 형량은 더해지지 않았지만 그의 악한 본심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켈시의 딸은 외조부모, 즉 켈시의 부모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하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그 공백은 결코 메워질 수 없겠죠. 사랑을 믿고 꿈을 쫓아 타지로 이주했던 한 여성. 그 믿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나눴던 평범한 통화, 마트에서 딸과 함께 장을 보던 일상적인 모습은 이제 영영 되돌릴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실신 없는 살인사건이었지만 포렌식 증거와 공범의 증언, 그리고 가족의 집요한 노력으로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켈시는 누구보다 하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비행은 그녀의 꿈이자 삶의 중심이었죠. 비록 지상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배신당했지만 지금은 하늘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날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사랑을 위해 고향을 떠났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한 여성, 켈시 베렛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